코로나19 방역 성공 국가로 불린 베트남에서 최근 코로나19가 갑작스럽게 재확산하면서 그 원인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10일 VN 익스프레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이날 코로나19 환자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다낭 출신 33살 여성이며 다른 한 명 역시 다낭에 사는 47세 여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써 그동안 한 명도 없던 희생자는 다낭발 재확산 이후 계속 늘어나 13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전날에는 29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0일 총 확진자는 841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 모두 다낭에 거주하는 지역민들이거나 다낭발 환자와 족족한 이들로 조사됐습니다. 베트남은 강력한 입국 제한을 통해 코로나 확산을 억제해왔고 그 결과 4월 말에 일찌감치 코로나 퇴치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석 달 이상 지역 감염이 제로를 기록하면서 경제활동 재개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 100일 만에 중부 다낭에서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57세 남성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 확인된 이후 재확산이 시작됐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문가들도 베트남의 갑작스러운 코로나 재확산에 당혹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멜버른 버넨 연구소의 마이클 툴 교수는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첫 번째 코로나 확산 당시처럼 베트남 정부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툴 교수는 베트남의 재확산 사례는 조그만 틈이라도 생기면 바이러스는 그 틈 안으로 들어가 급속히 퍼진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언급했습니다. 옥스퍼드대 임상연구부문의 로디어 반둥 교수 역시 베트남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여전히 커다란 미스터리라고 말했습니다. 100일 만에 처음 코로나에 감염된 57세 다낭 남성이 어떤 경로로 감염됐는지는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훨씬 강한 변종이나 중국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미입국자들을 재확산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실제 지난달 다낭과 꽝남성에서 각각 27명과 21명의 미입국 중국인이 잇따라 적발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다낭발 코로나 재확산을 가져온 원인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재확산 원인이 확실히 불법 입국자들 때문이라고 발표는 하지 않으면서 이들로부터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소리만 되풀이하며 마치 진원지처럼 인식되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보다 전문가들은 지역 감염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던 100일 동안 무증상 환자들로 인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적발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로 퍼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BBC는 전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면서 지역 감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감염 경로가 확실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그동안 베트남에서 발견되지 않은 새로운 변종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한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될 경우 새로운 변종들이 나오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트남 보건부 차관은 지난달 29일 현재 기준으로 다낭에서 발견한 코로나19 확진자 외에도 추가로 12건의 의심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로 분리된 8명과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추정에 따르면 여러 경로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나 다낭에서 확진받은 사람들의 경우 신종 코로나 균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트남에서는 5가지 종류가 확인됐는데 이번 다낭에서 발생한 균주는 새로운 6번째 균주로 분석됐다는 것입니다. 보건부는 7월 초부터 이번 감염 사례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다른 지역으로 더 많이 확산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베트남은 침체된 여행 산업을 살리기 위해 일본의 고트 트래블처럼 국내 여행 활성화 프로그램들을 시행해왔으며 다낭도 수백만 명의 국내 여행객이 다녀갔습니다. 또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도 방문했었습니다. 현재 호찌민시는 다낭을 여행 갔다 온 사람들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낭에 머물고 있는 다른 지역 여행객들도 서둘러 자신들의 거주지로 복귀하고 있지만 이미 대처가 많이 늦은 상황입니다. 다낭시에서 발생한 420번째 확진자는 호찌민시 여러 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다낭 확진자의 다수가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이제 시작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격리 절차에 허점이 생기면서 확진자가 성급하게 격리 해제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베트남 코로나19 사태를 집중적으로 연구해온 시드니 대학의 저스틴 비어즐리 전염병 부문 부교수는 한 방송에 나와 100일 만에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오기 전 수주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낭에서 유포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응우엔 타인롱 베트남 보건부 장관도 지난 4일 보건부는 역학조사와 예측 모델, 전문가 의견을 참고해 7월 초 또는 7월 8일에서 12일 사이부터 국내 감염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추정했으며 점차 확실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어즐리 부교수는 또 베트남은 코로나 억제를 위해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해왔음에도 그 보호막을 약하게 만드는 일부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시아태평양 전문 온라인 매거진 더 디플로매트는 베트남이 최근 재발된 지역사회 감염을 초기에 통제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더 디플로매트의 분석 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사스, 코로나19 등 세계적으로 확산한 바이러스 감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강도 높은 사회적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빠르게 대처한 덕분에 인근 국가보다 확진자 수가 적고 희생자는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1월 30일에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불과 3개월 만인 4월 말부터는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99일 만인 지난달 25일 다낭에서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즉시 다낭을 오가는 여객 운송을 모두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다낭의 모든 공공장소에서는 2인 이상의 모임을 금지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효과적인 조치들 덕분에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현재 낮아지고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지난 6개월간 코로나19와 싸우면서 베트남의 의료시설 및 장비가 크게 발전한 것도 재유행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보건부는 일본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정확도 95%의 진단키트 엔자임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베트남 정부는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베트남 국민들의 의식도 성숙해졌고 건강상태 신고 앱 엔코비와 코로나19 감염자 식별 및 경보 서비스 앱 블루존과 같은 플랫폼들 덕분에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디플로매트는 이런 내용들을 근거로 베트남은 백신이 개발되기 전 코로나19를 성공적으로 통제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 재확산 이전부터 베트남의 통계에 많은 허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석에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디플로매트에서 일부 전망한 내용을 베트남 매체들이 앞다투어 확대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맞으려면 무엇보다 우선 투명한 통계 발표와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런데 우선 베트남은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들에 대한 정확한 감염 경로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됐음에도 이들과 추가로 접촉한 사람들에 대한 감염이나 방역 정보는 대부분 발표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확진자 방역 과정에서 F1 정도만 관리를 했고 나머지에 대한 관리는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하노이에 사는 많은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미 예견된 일이다. 무증상자들이 많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 어떻게 수습하려고 하나 우려하는 목소리는 코로나 발생 초기부터 있었다는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25일 이후 다낭발 국내 감염 확산으로 베트남 14개 지방에서 3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235명이 다낭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28일부터 사실상 봉쇄된 다낭에서 이처럼 확진자가 속출하자 현지 한국 교민들이 앞다퉈 철수를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낭 한인회는 13일과 18일로 예정된 다낭발 인천행 진에어와 에어서울 전세기로 다낭에 거주하는 교민 260명에서 280명이 귀국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교민 600여 명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한 교민은 도시가 봉쇄돼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데다 현지 의술이 좋은 것도 아니어서 교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거의 멘붕 상태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단기간에 이번 사태가 끝날 것 같지 않아 식당이나 관광업에 종사하며 근근히 버티던 교민도 거의 다 귀국하는 분위기라며 현지 기반이 탄탄한 교민이나 주재원만 어쩔 수 없이 남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다낭은 한국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 찾던 곳이어서 한때 크고 작은 한국 여행사가 100개가 넘었고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우리나라 교민도 6천에서 7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지난 2월 29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하고 3월 22일부터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면서 관광업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던 대형 식당과 마사지숍, 주점, 카페, 선물가게, 숙박시설이 줄줄이 문을 닫아 교민 수가 전성기 때와 비교해 이미 10분의 1 이하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초기 한국에서 급증세를 보이자 단호하게 한국을 포함해 모든 국가들의 입국을 막았던 베트남. 한국이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입국 제한 조치 없이 이웃 국가들과 협력하며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간 반면 나만 살겠다며 강력한 입국 제한 조치로 단기간에 코로나19 승리를 선언했던 베트남. 게다가 일본, 베트남 모두 국내 여행 장려 프로그램으로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유엔 사무총장 회원국들 코로나19 각자 도생 비판.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관련해 각자 도생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최근 BBC 하드토크에 출연해 세계 모든 나라가 코로나19를 물리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엔 회원국 간의 균열이 국가 간의 협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함께 사회와 경제를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테레스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코로나19가 혐오의 쓰나미를 불어일으키고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BBC 하드토크의 자이납 바다위와 함께 구테레스 사무총장이 가진 코로나19에 대한 생각을 알아봤다. 미중 냉전 틀을 깨고 대협력하자. 최근 중국과 미국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냉전이라는 개념부터 없어져야 한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로 상호이익을 달성할 것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15일 세계경제포럼 주최로 진행된 글로벌 리더들과 리커창 총리의 특별대화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중국 대표 정보기술업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등 최근 미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리 총리는 미중 관계를 규정짓는 냉전이라는 표현부터 사라져야 한다며 대화와 상호이해를 통한 관계 개선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미국을 자극하는 언급을 자제하면서 정면 충돌을 피하고 양국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리 총리는 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 회장의 미국과 상호 영사관 폐쇄 조치 등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과연 양국은 냉전 상황으로 가는 것인가라는 돌직구 질문에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강국이고 중국은 세계 최대 신흥국이라. 이 두 국가 간에 디커플링이 발생하면 다른 모든 국가들의 큰 손해가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 미중 관계를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리 총리는 미중 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글로벌 기업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그는 최근 설문조사에서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의 약 90%가 대중국 사업에서 이익을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상호 이익을 존중하는 것은 양국의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리 총리는 또 기조연설에서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팬데믹 위기에서 국제사회 어느 국가도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다며 결국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의 메커니즘으로 바이러스에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리 총리는 중국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겪었던 경제위기의 충격과 관련해 과거 경제위기는 대기업이 타격을 받은 뒤 그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팬데믹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었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의 뿌리를 이루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강해지는 충격이 크고 직접적이었다는 것이다. 이 총리는 1분기 중국 성장률이 마이너스 6.8%로 떨어졌다가 2분기 3.2% 반등하면서 회복력을 보여줬지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중국 경제는 정부와 기업, 가계의 3박자를 기반으로 플러스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이어 서열 2위인 리 총리가 미국을 자극하는 발언을 자제하고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의 화해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로 인해 가뜩이나 중국 경제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과 갈등 관계마저 불거진다면 2분기 경제 반등 추세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중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기업인 화웨이가 미국 정부의 제재로 15일부터 반도체 부품을 새로 사지 못하게 되는 등 중국은 미국발 제재로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리 총리는 미국과의 무역, 외교, 안보 갈등에 대해 신중한 어조로 다자 협력과 자유무역의 가치를 환기시켰다. 미국의 일방주의에 맞서는 자유무역 가치를 강조하면서 우군 전선 확보를 노렸다는 분석이다. 그는 특히 중국 유럽연합, 아세안 간 교류 및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리 총리는 다자주의 차원에서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위기 돌파의 길이라며 보호무역주의로는 어려움이 더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모인 세계의 리더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 지혜를 모으는 좋은 기회가 돼야 한다며 제로섬 방식의 사고 방식을 버리고 상호 윈윈의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을 대표해 질문자로 나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로 고조되는 지정학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자 리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은 육지와 해안으로 연결돼 있다며 중국은 아세안의 번영과 통합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웃 국가들이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전체적인 우호관계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리 총리는 중국과 아세안 간 교역은 꾸준히 늘어왔고 심지어 우리의 기대를 넘어설 만큼 확대됐다고 말했다. 유럽과 중국 간 경제, 외교 관계 전망을 묻는 조케조 지민스 회장의 질문에 대해서 리 총리는 중국은 유럽의 통합과 유럽연합의 번영을 지지한다. 유럽의 번영은 곧 자유무역의 기반이자 공정한 무역을 뜻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리 총리는 또 아울러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베인 앤드 컴퍼니의 오릿 가디시 회장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중국의 구체적인 협력 계획에 대해선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한 보건 대응의 글로벌 거버넌스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와 통상의 다자주의 협력 등 다양한 협력 이슈가 존재하고 중국은 이 같은 국제 협력에 등을 돌리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클라우스 슈바프 WEF 회장은 리커창 총리와 특별대화 자리를 만든 배경에 대해 코로나19 팬데믹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상호 의존적 관계인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중국은 팬데믹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의 바운스백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슈바프 회장은 매일경제 주재로 16일 개막하는 제21회 세계주식 포럼에서 조현상 효성그룹 총괄 사장과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한다.